20초만 몰아도 K5가 훨씬 좋네. 자, 저희가 먼저 운전대를 잡은 차는 K5 1.6 터보 시그니처 최상위 트림이죠. 60km 구간입니다. 왜 조용하다가 너는 우리가 시작만 하면 저희가 보통 시승기를 찍기 시작하면 골고루 한다. 오늘 AI들 왜 이래? 우리한테 뭐 악감정 있나 얘네들? 내비게이션 끄고 나니까 핸드폰이 대답하네. 무슨 얘기했냐? 매트릭스야 매트. 저희가 시승기를 찍을 때마다 항상 저는 그 시트 포지션을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세단 치고 요 정도면 많이 내려가는 편이에요. 옛날 현대기아 차들은 시트 포지션 정말 그 학교 다닐 때 걸상 정도로 엄청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가장 많이 낮춰도. 근데 요즘 나오는 신모델들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죠. 이 K5도 뭐 제법 많이 내려가는 편입니다. 미디어 시승행사 때 탔던 차도 지금 이 모델이에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일단 딱 타면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무난해요. 지금 출력도 180마력이거든요 지금 얘 몸무게가 1500kg이 채 안 돼요, 공차 중량 기준으로. 그러면 1500이라고 치더라도 1500에 180마력이면 이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 충분한 출력 대비 무게고요. 토크도 27kgm니까 꽤 박력 있는 가속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달려보면 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일은 모르겠어요. 그 운전 성향에 따라서 좀 달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K5에 딱 옮겨 탔을 때 뭐 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의 수준이라면 이 K5 1.6 터보 거의 힘에 대한 갈증을 느끼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엔진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거 서서 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이따가 뭐 지금 이제 소리 얘기도 할 거고 가동 얘기도 할 건데 서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아? 그지? 앉아 있잖아. 제가 지금 조금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지금 요럴 때 있죠, 5000 요럴 때. 지금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터 때문에 감춰져서 그렇지 그냥 뒤로 놓고 막 달리다 보면 요럴 때 진동이 조금 아쉬워요. 엔진 그 감성. 얘가요 지금 1.6L의 배기량을 가지고 180마력을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연비를 아끼기 위한 CVVD 기술도 들어갔었어요. 현대기아차가 그 CVVD 기술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죠. 그리고 소나타에 처음으로 넣고 K5에도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렇게 작은 배기량으로 큰 출력을 뽑아내죠. 거기에다 연비까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속으로 막 달리잖아요. 그러면 RPM도 높아지고 막 차를 좀 쏠 때, 이때 회전 질감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 좀 거칠어요. 차와 내가 교감할 때 엔진이 참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운전자한테 주거든요. 그런 점은 어쩔 수 없는 조금 약간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수동으로 변속을 해서 RPM을 좀 높여보면 이럴 때 RPM 뭐 한 4000, 5000 이렇게 좀 높일 때 이때 회전 질감이 조금 진동도 페달로 넘어오고요.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이 넉넉하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예전 소나타 2.0 모델, 얘도 지금 2.0 가솔린 모델 있죠, 자연흡기. 걔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안 나가, 차가. 엔진만 엥 하고 있고 차는 안 나가고. 어쩜 그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2.0 몰다가 1.6 타면 차 날아다니는 것 같아. 훨씬 경쾌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 사실 바에는 1.6을 사시라. 또 변속기는 지금 자동 8단을 쓰고 있죠. 무난합니다. 제가 현대기아 차를 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다 좋은데 M모드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여기서도 추가로 뭔가 M 버튼을 만들 필요 없이 뒤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돌리면 M으로 넘어가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M모드가 없어요. 또 그 와중에 또 패드는 달아놨다. 되게 멋있어. 또 촉감도 좋고 패드를 통해서
변속을 하면 이렇게 내 맘대로 RPM을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이대로 달리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뒤로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에서 뒤에서 한 번만 더 돌려가지고 오른쪽으로 M모드로 고정시켜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벌써 뒤로 넘어갔잖아요. 아무튼 그건 뭐 별개의 얘기고, 이 변속기 자체의 능력만 놓고 보면 딱히 흠잡을 게 없어요.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시더라도. 자, 지금 5단 4단 딸깍. 엄청 빠르대. 위는 안 들어가죠. 업은 살짝 좀 천천히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다운은 바늘이 순간 이동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 이 바늘보다는 조금 늦는 것 같거든요. 실제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은 바늘이 실제 변속보다 조금 더 빨라요. 주행 모드도 지금 여기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커스텀,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5개야. 아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랜저 시승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커스텀 모드를 통해서 이 변속기의 반응과 엔진 반응을 따로따로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릴 때 핸들은 무겁게 하고 엔진 반응은 좀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좀 그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 딱 맞춰서, 혹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서. 그럴 때는 커스텀 모드가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뭐 커스텀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스포츠로 바꿨을 때 실제 이 엔진의 퍼포먼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리를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로 만들어내죠. 여기에다가 스포츠 모드로 놓고 수동 변속까지 하면 스포츠카 타는 것 같아. 소리 와. 또 저배기량 엔진 치고는 되게 굵고 좋은 소리가 나네요. 근데 이게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약간 이질적이야. 너무 커. 뭐 재밌긴 한데요, 볼륨을 좀 줄이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자분열. 그러니까 딱 그 기준이에요. 뭐 이 정도면 싶다가도 조금 소리를 줄였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다가 딱 그 중간쯤에 애매한 느낌? 패밀리 세단이라면 승차감을 되게 중요시 할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K5의 승차감은 패밀리 세단 치고는 약간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그 맨홀 뚜껑이나 과속방지턱이나 다리 요철 요런 데 넘을 때 보면 통통거리는 게 있거든요. 투둥하고 넘을 때 방금 요런데 약간 그 도로가 울퉁불퉁한데 넘어가면 그 타이어의 충격 영동이로 좀 비교적 잘. 와, 우르스다.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비켜드려야지, 저 정도면. 멋있다. 그 잔진동을 조금 잘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스포티한 운전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젊은 운전자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좀 젊은 감각에 가깝죠. 네, 좋아하실 수 있는데 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살살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좀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여지도 있거든요. 그 요즘 비 와가지고 포트홀이 곳곳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런 거 혹시 한번 밟게 되면 탕 하는 느낌이 아마 고스란히 전해질 거예요. 자, 지금 이럴 때는 간단한 설정이 오히려 재밌긴 하죠. 롤링을 좀 많이 잡아주니까 적절한 패밀리 세단 급에서 약간 스포티 쪽으로 약간 기운 느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실내 마감도 그렇고요, 장비도 그렇고요, 주행 품질까지도 딱 이 중형차가 어떤 느낌이냐면 싼 차와 비싼 차 중간에 딱 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행 질감도 소형차는 정말 어디 뭐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으면 항상 우리 시승기에 자주 등장하곤 하는 우리 카랩 액센트 이런 걸 보라 보면 탕 하면서 어디 부러질 것 같아요, 암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중형차는 정말 이 고급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그 묵직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소형차처럼 어디가 부러질 것 같지도 않고 딱 그 중간쯤의 든든함을 연출해주죠. K5도 중형차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고, 거기에서 든든함은 딱 중형차지만 그 중형 패밀리 세단에서 세팅만 약간 스포티한 쪽으로 한 느낌이다.
K5에 19인치 휠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저희 시승차는 지금 18인치 휠이 달려있는 상태인데 셀프 세차를 하러 가서 옆에 K5 오너가 세차를 하고 있길래 그 차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죠. 혹시 19인치 휠 끼시니까 승차감 어떠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냥 18 낄 걸 그랬다고, 19인치 너무 통통 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8인치를 꼈다고 해서 디자인적으로 뭐 바퀴가 작아 보이거나 자세가 안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제 입장에서는 18인치 휠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또 K5의 장점 중에 하나는 ADAS 시스템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K5에도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사항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원래도 그 ADAS 시스템을 잘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러면 K5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차선 인식도 켰죠? 속도를 60에다가 맞출게요. 차간 거리는 몇 단계가 되냐?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코너가 다가오고 있어요. 차선 인식 하는구나. 하고 있어. 자, 2차 경고. 계속 해주네. 지금 나갈똥말똥 하고 있어요. 방금 교차로에서 차선이 없어지니까 살짝 놓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업계 평균 수준이죠. 이제는 레벨 3 문턱까지 기술이 숙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잘 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 정도 수준의 기술을 현대차가 되게 빨리 도입했어요. 현대차가 요 정도 수준을 만들어냈을 당시에 같은 레벨 2이긴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요거보다 훨씬 못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다른 브랜드들도 다들 잘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시기가 됐죠. 자, 이번에 저희가 옮겨 앉은 차는 르노 삼성의 신무기 SM6입니다. 사실 신무기 아니죠? 나온 지 몇 년 됐으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파워트레인을 싹 갈아엎었어요. 뭐 기존에 있던 엔진들 뭐 디젤이니 뭐니 싹 없애버리고 교통 정리를 싹 했죠. 1.3, 1.8 그리고 LPG 세 가지로 단순화 시켰어요.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그 중에서 상위 트림인 TCE 300 모델입니다. 1.8L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죠. 이 배기량 빼고 4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란 딱 그 사실까지는 K5나 얘나 똑같습니다. 다만 배기량이 방금 전에 탔던 K5는 1.6이었고 얘는 1.8이죠. 출력은 22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6kgm예요. K5 1.6 터보랑 비교를 하면 45마력 그리고 3.6kgm가 지금 얘가 더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몸무게가 공차 중량으로 봤을 때 SM6가 65kg 더 무거워요. 65kg이면 성인 남성 한 명이 더 탄 꼴이죠. 대신에 45마력이 더 높고요. 65kg이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력이 45마력 높다는 점, 요게 체감이 됩니다. 시내에서 뭐 파란불 들어와가지고 우웅 출발하고 이럴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가 좀 쏴볼까 하고 스포츠 모드로 넣은 다음에 막 쏠 때 있죠. 그럴 때는 훨씬 더 이 SM6 쪽이 K5 1.6에 비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나요. 특히 정지가속 말고 추월가속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히 그 마력의 우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K5도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면 뭐 제법 시원하게 잘 나가요. 한 8초대 정도의 가속을 보여주거든요. 시속 100km를 찍는 데까지. 근데 이 SM6랑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K5는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좀 퉁 튕겨나는 느낌이 있어서 재미를 줬는데, 얘는 똑같은 환경에서 가속을 해봐도 퉁 튕겨나는 게 아니고 쑥 밀어줘요. 막상 초시계로 시간을 재면 얘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느낌이 K5는 퉁 튕겨내고 얘는 쓱 밀어내니까 오히려 K5가 더 빠른 게 아닌가 싶은 착각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일단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K5보다는 얘가 더 빨리빨리 속도계 바늘을 쭉 올려주죠. 속도가 더 잘 붙어요. 이런 게 이제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훅 치고 나갈 때 말고, 지금도 가속 페달을 꾹 밟았는데 응 하고 밀어주잖아요. 요게 그 엔진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는데요. 엔진 자체가 막상 몰아보면 저 RPM일 때보다 3000 넘어서 4000, 5000 됐을 때 엔진이 이제야 좀 달만한데 하고 몸이 좀 풀어진 느낌이 나요. 확 살아나는 게 되게 재미를 그때서야 북돋거든요. 실제로 제원표를 보더라도 최대 토크가 K5는 1500부터 나오고요, 얘는 1800부터 나오나 그래요. 확실히 K5보다는 지금 이 TC300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고회전용 엔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뭐 르노 삼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르노의 스포츠 브랜드 있잖아요, 알핀 혹은 알피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에도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달려보면 K5에 들어가 있는 1.6 터보보다는 경쾌한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주행보다는요, 고속에서 좀 쏠 때 그때 더 재밌어요, 차가. 자, 시동이 꺼졌죠. 이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면, 지금 에어컨도 켜져 있으니까 곧 걸릴 거예요, 시동이. 걸렸죠. 방금 시동 걸릴 때 진동 느꼈어요? K5는 사실 ISG 때문에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걸릴 때 뭐 별 이질감 없이 그냥 쓱 하고 시동이 걸리는 반면에, 얘는 엔진이 나 일어난다 하고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깨어납니다. 이렇게 차가 부르릉 하고 떨려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그 디젤 엔진 시동 걸리는 느낌처럼 진동이 상당히 무르릉 하고 걸리거든요. 이런 점은 조금 차이고, 이 SM6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차가 서 있으면 이 시트나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도 K5보다는 SM6가 조금 더 큽니다. 아까 K5가 RPM을 한 4000, 5000 쓰면 회전 질감이 뭐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반대예요. RPM을 높이면 높일수록 엔진이 부드러워져, 소리도 좋고, 달리는데 초점을 맞춘 엔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주행 특성을 크게 판가름하는 요소 중에 변속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아까 K5는 평범한 자동 8단이었던데 반해서 얘는 지금 7단 습식 DCT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르노 삼성에서는 EDC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게트락에서 만들었고요. XM3, 뭐 캡처 이런 데도 습식 DCT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캡처보다 오히려 XM3에서 그 DCT 특유의 느낌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 야, 너무 거친 거 아니냐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SM6에 들어가 있는 습식 7단 DCT는 그만큼 거칠지 않아요. 그냥 살살 타고 다니면 거의 뭐 그냥 자동 변속기 느낌으로 편하게 타고 다니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DCT의 거친 느낌을 완벽히 없애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다니시면 특히 뭐 엄청 막힐 때 혹은 서 있다가 출발할 때 이럴 때 약간의 진동 이런 거 있거든요. 그 클러치가 딱 붙으면서 쓱 하고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는 그때 느낌? 요럴 때도 그렇고, 섰다가 출발할 때도 뒤로 살짝 밀려요. 잠깐이긴 하지만 뒤로 살짝 밀려요. 이럴 때 DCT가 맞긴 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좀 격하게 몰면 그럴 때도 약간 그 변속 패턴에서 DCT 느낌이 묻어납니다. 자, 이 SM6에 달려있는 7단 DCT 변속기도 수동으로 한번 조작을 해봅시다. 얘는 아쉽지만 시프트 패드는 없어요. 그래서 레버를 밀어서 조정하자면 다운, 업. K5 더 빠르다. 그냥 바늘만 보기에는 K5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바늘만 보면 오히려 K5가 DCT 같고요, 얘가 자동 같거든요. 기어 단을 바꿔보는 속도도 K5 쪽 오히려 더 빠른데?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하다. 그래도 얘는 매뉴얼 모드가 있네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확실히 매뉴얼이잖아. 절대 뒤로 안 넘어가잖아요. 패밀리 세단인데 뭘 그렇게 매뉴얼 모드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기왕이면 그냥 내가 M으로 그냥 놓고 달리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자,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SM6 엔진에다가 K5 변속기를 조합시키면 딱일 것 같아요. 그럼 SM5네. 그렇게 되는 건가? 사실 변속기 느낌은 아무래도 DCT보다는 자동 변속기가 자연스럽거든요. 엔진은 얘가 제 취향에는 더 맞고요. 이 엔진에다가 K5에 들어가 있는 8단 자동을 조합시키면 딱일 것 같다. 자, 주행 모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기 네이프로바 같이 생긴 거, 이거 이렇게 누르시면 마이 센스를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르시면 돼요. 저희가 컴포트로 오다가 이번엔 스포츠로 바꿨어요. 스포츠를 딱 바꾸자마자 달라지는 게 있죠. 가상 사운드. 아까 K5의 스포츠 모드 때 나는 소리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중저음이 훨씬 세요. 팔기통 소리 같지 않아요, 좀? 굳이 비교하자면 K5는 약간 그 BMW M들이 내는 그런 좀 카랑카랑 소리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방방대고 막. 그리고 얘는 좀 더 AMG들이 막 우르르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맞아요. 저보고 굳이 호불호를 고르자고 하면 저는 SM6 쪽이 좀 더 호 쪽입니다. 나도 기왕 사운드 제너레이터 달 거 고르라면 얘. 네. 방금 이렇게 보면 제가 일부러 한 거거든요. 방금 타이어가 되게 다른 성격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K5에는 피렐리 피제로가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가 끼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휠은 지금 19인치, K5는 18인치였었어요. 이 타이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걔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달리기를 위주로 만든 타이어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얘는 되게 승차감 위주의 사계절 타이어거든요. 대신에 방금 스키드음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K5에 비해서 스키드음이 훨씬 일찍 납니다. 급제동을 하거나 좀 확 잡아 돌렸을 때 K5였다면 안 났을 만한 환경에서도 얘는 미리 비명을 들려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서스펜션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승차감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2016년도에 SM6가 처음 출시됐을 때 말들이 많았죠. 그 토션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자동차 팬들이 공분을 샀던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토션빔은 그대로 썼는데 AM 링크를 뺐습니다. 그 AM 링크가 원래 토션빔 축 양쪽 끝에다 관절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마치 멀티링크인 것처럼 만든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요번에는 그 마지막 끝에 달려있던 관절 AM 링크를 아예 빼버리고 그냥 토션빔으로 만들었거든요. 대신에 그냥 만들면 또 승차감마저 똑같이 나오니까 양념을 좀 쳤죠. 무슨 양념을 쳤냐? 첫 번째, 이 댐퍼에 들어가는 그 밸브 시스템을 바꿨대요. 기존에는 그 밸브를, 여기 두 회전인가? 여기 두 회전이다. 기존 SM6에 들어가는 댐퍼는 그 댐퍼에 보면 기름이 차 있는 방이 있거든요. 오일 챔버가 있어요. 각 방에 들어가 있는 오일이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겨가면서 그 충격을 줄여주는 게 댐퍼인데, 기존에 들어가 있던 댐퍼는 그 챔버와 챔버 사이에 달려있는 밸브를 거의 온오프로만 열었다 닫았다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반면에, 요번 SM6에 들어가 있는 댐퍼의 밸브는 MVS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넣었대요. 모듈러 밸브 시스템. 이걸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온일 때랑 오프일 때랑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면, 요번에는 밸브의 열림 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 양쪽 끝단의 차이가 부드러워진 거죠. 승차감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그 부싱이 있잖아요. 부싱이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인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서스펜션 구조들도 부속과 부속 사이에 전부 부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싱을 훨씬 더 고용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승차감이 좋아졌다고들 말을 하는데, 제가 SM6를 직접 몰아보니까 진짜 좋아졌어요. 과거에 제가 2016년도에 출시했을 때 탔던 그 SM6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방금 탔던 K5보다도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요. 비단 뭐 가속방지턱이나 매뉴얼 뚜껑이나 뭐 다리 이음이나 이런 데를 밟고 지나가야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시동 걸고 딱 출발하잖아요. 그냥 쓱 출발해도 K5보다는 SM6 쪽이 한결 매끄럽습니다. 자, 이런데 과속방지턱을 넘잖아요. 이런 느낌이 한결 말랑말랑해졌어. 사실 우리가 K5를 타면서 좀 단단한 느낌이 우리 취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들 우리처럼 딱딱한 거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패밀리 세단이라면 딱딱한 것보다는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법한 차종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들과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슬슬 출퇴근용으로 쓰고 그런 패밀리 세단이라면 오히려 이런 세팅이 K5보다 좀 더 패밀리 세단에 어울리는 세팅일 수도 있죠. 저렴한 토션빔을 썼으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잘 만든 토션빔이 못 만든 멀티링크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 뭐 그런 예로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라면. 이 스티어링 감각은요 둘 다 가벼워요. 지금 얘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둘 다 렉 타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이 SM6의 경우에는 전 모델 전 트림에서 렉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K5는 1.0 터보를 제외한 나머지 차는 칼럼 타입을 쓰고 있거든요. 좀 아쉽죠. K5도 전 라인업에 렉 타입을 쓰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번 SM6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보강된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에이다스죠. 르노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었거든요 원래. 얘는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스티어링 휠 버튼도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에이다스 관련 기능들을 왼쪽에 다 몰아넣었죠. 이를 누르고 자 속도를 맞춥시다. 63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차선도 인식을 시켰습니다. 차간거리는 가장 가깝게. 얘도 똑같이 4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네요. 양손 양발을 다 뗀 상태고요. 잘하는지 봅시다. 지금 오른쪽 코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하네. 지금 왼쪽 차선 전혀 밟지 않고 잘 중앙 유지하고 있거든요. 계속 운전대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빨간색으로 보여줘. 경고음도 아까 K5보다 조금 큰 거 같은데? 시스템 꺼졌어요. 일부 브랜드에서는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도 운전자가 계속 개입을 하지 않으면 속도를 줄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를 줄여주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이렇게 툭 치죠. 야 일어나 이러면서. 근데 얘는 그런 것까지는 없고 그냥 실컷 경고하다가 해제돼 버리네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에이다스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오늘은 르노 삼성 SM6와 기아 K5를 마주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처음에 K5 시승차가 왔을 때요, 제가 한 20초 걸렸나요? 잠깐 주차를 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게임이 될까? 비교 하나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K5의 실내 디자인이 워낙 신차 같고요, 편의 장비도 풍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틀 타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르노 삼성 SM6가 상품성을 쫙 끌어올리면서 이 기대 이상이었었거든요. 실내도 그렇고요, 또 특히 주행 성능도 그렇고요. 최상위 트림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프리미에르 대 시그니처, 이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는요 3,485만원, 3,200만원입니다. 게다가 이 두 시승차처럼 거의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3,811만원, 3,677만원입니다. SM6가 조금 더 비싸긴 하죠. 만약에 저보고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고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는 제 취향에도 그렇고 제 주머니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요, 저는 K5? 여러분도 직접 두 모델 다 시승해 보시고 고르면 어떨까요?